정말 너무나도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마치 우리 인천 시민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어떤 세레나도와도 같이 느껴졌는데요. 이 시시한 중창단의 축하 공연은 또 잠시 뒤에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2021년 인천사회복지 정책 콘서트의 본격적인 막을 올릴 시간입니다. 인천복지의 새로운 지평과 약진을 주제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유혜숙 원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주제만 들어도 또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유혜숙 원장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복지의 전환과 도약에서 이렇게 주제 발제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천복지에 대해서 복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것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시민 인천복지가 어떻게 전환되고 도약됐는지, 그리고 인천형 복지의 함의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 그런데 우선 먼저 사회복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성찰해보는 자리인데요. 사회복지란 뭔가? 그럼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공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철학, 정책, 실천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을 공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런 딱딱한 말보다 복지를 얘기할 때 저희는 특히 우리 인천복지는 빵과 장미를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빵과 장미는 1908년에 그 미국에서 여성 섬유 노동자들이 막 이렇게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리고 장미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빵이라고 하는 거는 생존권에 대한 문제들, 생존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어떤 보장을 얘기한다면, 장미는 뭐냐면 당시에는 참정권이었는데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권리, 권력 이런 것도 달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빵은 생존에 대한 거라면 장미는 실존에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복지는 이제 빵을 넘어서서 장미까지 함께 주는 복지로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복지의 방향을 정리를 하면요, 인복드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복드림은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 드림, 즉 인복드림이 되겠는데요. 시민이 사회적 우애를 나누고 사회적 가족이 돼서 사회적 돌봄을 함께 해서 인복을 꿈꾸고 인복을 드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인천복지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복드림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복지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가 시혜와 자선, 취약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에서 권리의 영역으로, 일반 시민의 영역으로 이렇게 권리로 인식하는 관점이 바뀐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민이 복지의 대상, 복지는 제공자 중심의 어떤 주체가 따로 있고 대상이 따로 있다면, 인천복지는 시민을 주체로 세우는, 즉 시민이 같이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살피고 발굴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민 중심의 복지. 그래서 저희는 그걸 시민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저는 장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민이 복지에 함께 참여함으로 해서 어떤 인간다운 그런 힘도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권리와 권력을 같이 누려가는 이런 복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인천복지의 정책은 이런 관점과 시민력에 입각해서 정책이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저는 앞에까지는 이제 복지의 하나의 분석 틀이라면, 두 번째는 이 틀을 가지고 인천이 어떻게 복지가 전환되었고 도약되었나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인천복지의 그 틀을 봤을 때 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하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넘어서서 서서히 고도화되어 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천의 그 종사자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또 복지의 여러 가지 그 기반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저희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인천형 복지의 플랫폼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천복지의 이제 관점이 좀 많이 바뀌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를 더 이상 시혜와 자선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서 인식하는 그런 복지. 그래서 그러한 복지의 관점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께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시스템 구축과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복지 정책의 형성 방식도 바꿉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책이 형성되는 거는 이제 하향식 방식이라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이 이제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나 관계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결정된 것에서 뭐 끝에 산물, 정책의 산물로만 그 접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인천의 복지는 정책 형성의 방식부터 시민들이 함께 살피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복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것은 우리 여기 김미건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인천이 2020년에 이제 인천 복지 기준선을 만들었는데요. 복지 기준을 정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 과정 중에 211명의 다양한 관계자들, 그 추진위원들, 그리고 공무원들, 또 시민평가단들, 또 21명의 연구진들이 무려 70회가 넘는 회의,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협의하고 합의를 통해서 기준을 정하고 정책을 만들었던 이런 것인데요. 정책의 산물보다는 정책 형성의 방식에서 상당히 복지 민주주의의 하나의 그 실험 과정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시스템과 관점과 정책 형성의 전환을 통해서 인천의 복지 정책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천복지는 그게 보면 자녀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갔다, 이런 건데요. 자녀적이라고 하는 건 자녀물, 즉 취약계층만 선별해서 주는 그런 선별복지 정책에서 제도적 복지는 일반 그 시민들까지 확장해서 주는 그런 복지, 그 권리로서의 복지로 이제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복지가 기존에는 이제 파편적으로 이제 각자 따로 이렇게 분절화되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은, 이제는 좀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취약계층도 지원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분절화된 복지, 이렇게 칸막이 식으로 분절화된 복지를 좀 통합해서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인천은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돌봄 통합체계 구축 같은 건요, 보건의료계와 복지가 함께 통합해서 긴급 돌봄 지원단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의료와 복지의 이제 통합 서비스를 주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자신이 사는 집에서 지역에서 통합적인 복지를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인천시가 상당히 주력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그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복지가 각 지역별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의 격차도 다르고 시민들의 욕구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인천시는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매개로 해서 좀 이렇게 지역이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살펴보고 지역 간의 격차도 좀 보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균형 발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그 복지 정책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천의 복지는 분절적 복지에서 통합적 복지로 복지 영역 간의 통합, 그 다음에
지역사회 안에서의 통합, 그리고 각 그 지역 간의 통합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천형 복지는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데 그 인천시와 또 복지 종사자 그리고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세 축으로 해서 인천형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맨 먼저 복지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게 예산이잖아요. 인천복지는 예산이 아주 획기적으로 증대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회복지비가 2조 8천여억 원에서 지금 4조가 넘는 이래서 증가액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비약하는 이렇게 해서 복지 예산에 우선 획기적인 증대를 이루었고요. 또 하나 보면은 예산뿐만 아니라 복지 기반을 강화했는데요. 복지 공무원 또 사회복지사들을 대폭적으로 이제 그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어떤 그 정책 결정의 과정에 있어서 서기관급도 이제 두 분이나 더 뭐 이렇게 그 승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복지 인력과 관련된 기반을 확충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코로나19가 인천에 아주 선제적으로 그 위험에 대응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예산이 아니라 복지 미래 플랜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30 미래 플랜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25년까지 인천의 복지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계도를 만들고 차분히 이행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그 어떤 복지의 증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인천복지의 기반이고요. 또한 인천복지의 그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은요, 인천이 종사자들의 대우가 이제 참 낮았었는데 지금 이제 복지 분야의 이 종사자 처우 개선 때문에 이 1위를 전국 뭐 이렇게 그 지자체 그 평가에서 행정 서비스에서 복지면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처럼 획기적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을 했고요. 특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소규모 시설은 참 많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는데 적극적으로 그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거기에 순차적으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인천복지는 가고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처우와 권익까지도 옹호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라든지 돌봄 종사자들의 교육과 또 그분들의 교류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의 기능들을 강화하고 있고요. 어제 첫날 돌봄 종사자들의 어떤 그 어제 콘서트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민망하긴 하지만은 인천복지의 획기적인 전환 중에 하나가 우리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입니다. 이것은 복지의 어떤 핵심 플랫폼으로서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고 그리고 시민을 연결하는 그런 가교 역할로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일 핵심적인 이제 복지 정책을 개발해서 복지 기준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를 적극적으로 그 정책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시민 참여형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복 시민 참여단이라든지 다양한 시민 교육, 학습 동아리 조직화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된 기반들을 만드는 일에 역할을 하고 있고 긴급 돌봄에서 저희가 앞장서서 인천시와 함께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민간 시설 지원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복지의 전환과 도약에서는 이제 그 관점의 변화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시회에서 권리로.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 대한 인식 교육, 또 학습 동아리, 시민 참여의 기회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복지의 관점이 바뀌었지만 정책의 형성의 방식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 정책 형성의 그 방식에 있어서도 시민 참여형 복지의 길을 연다. 그래서 복지 기준선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도 시민 참여의 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기준선 이행 모니터링단 추진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를 인천은 뭐 하여튼 획기적인 그 어떤 예산을 시민들에게 이렇게 권한을 위임하는 이런 것으로 상징적인 것이 바로 주민 참여 예산제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인천복지의 관점이 바뀌고 정책 형성의 방식이 바뀌어서 당연히 정책이 전환되면서 도약을 하겠죠. 그래서 인천복지 기준선 선언적 의미의 복지 기준을 정한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복지 예산을 이렇게 확정해서 실행의 의지까지 보여주는 이게 이제 인천복지 기준선이고요. 또 하나는 보편복지 정책으로서 시민들에게 일상회복 지원금. 그래서 이제 11월에 이제 10만 원씩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인천복지가 보편복지로 가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그 공적 의지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녀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가는 데 있어서 영역별도 아주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료복지 서비스도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중증 외상 센터 닥터카도 운영하고 있고 공공의료 체계를 아주 그 견실화하는 여러 움직임들도 하고 있어서 인천의 공공의료가 이렇게 다양하게 수상 실적에서 보시다시피 부각되는 이런 효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에서 노인 예산을 대폭 확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 카드 전국 최초로,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분야는 뭐 연속 계속 인천이 이렇게 수상하게 되는, 그리고 치매에 적극적으로 인천이 앞장서서 치매 안심 도시 이로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노인이 단순히 대상이 아니라 노인의 새로운 이름, 즉 새로운 노년상 선배시민이라는 노인이 돌봄의 대상을 넘어서 돌보는 주체로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후배 시민도 돌보고 공동체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위상과 역할을 만들어드리는 일에도 인천복지정책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도시에서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도 전국 최초로 복지 온라인 소통 창구 플랫폼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애아 가족 지원, 장애인 일자리 등등에서 상당히 적극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인천이 뭐 전국에서 4번째이긴 한데 장애인 주거전환 지원센터, 장애인들이 시설을 넘어서서 탈시설,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거전환 지원센터, 그리고 이동권과 관련된 콜택시 뭐 등등,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맞춤형 보조기구를 제작하는 이런 일들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이제 빠르게 갈게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그리고 다양하게 공공보육의 길들을 계속 확충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의 예방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런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것도 여성이 이렇게 자유롭게 권익을 옹호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 여성 친화 도시로서 여러 가지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한 그 여성들의 그 삶, 당당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다양하게 여성 관련 정책으로 또 수상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복지 정책이 촘촘한 복지, 파편적으로 그래서 긴급 돌봄 서비스, 또 이동 지원 서비스, 공공 돌봄 서비스의 기반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인천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복지 사각지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공공 임대주택 4만 호를 그 공급을 확대해가는 이런 정책은 상당히 그 주거권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촘촘한 복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이제 약한 시민들이 이제 취약한 시민들을 위한 것인데요. 푸드마켓에서는 배달 서비스까지 전국 최초로 하게 되면서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인천복지가 분절복지에서 통합복지로 가는 데 있어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과 복지의 통합, 그러니까 영역 간의 통합, 지역 간의 통합인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매개로 한 지역 균형적 어떤 교류와 통합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주력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된 것은 인천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통합적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천복지의 전환과 도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인천복지는 시스템에 있어서 관점에 있어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정책 형성의 방식에 있어서도 시민 참여형 복지로,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자녀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파편적 복지에서 보다 촘촘한 복지로, 분절적 복지에서 통합적 복지를 지향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복지는 이상과 같이 이렇게 전환과 도약을 이루었고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됩니다. 복지의 눈으로 인천을 성찰하고 복지가 사업이나 정책을 넘어서서 시민교육의 장으로 시민 참여의 엔진으로서의 이런 복지, 그래서 다 함께 잘 사는 인천을 위한 중요한 그 복지에 있어서의 그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고요. 그리고 시민 참여를 매개로 시민을 주체로 세우고 이제 복지가 제공자 중심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돌보고 새로운 인천복지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많은 기회와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 인천복지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복지가 저는 그 동력들이 현재 인천복지의 도약과 전환에서 충분히 만들어졌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희망의 어려운 시기에 희망의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인천복지,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복지, 이 인천복지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상당히 기대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